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저희가 투자를 위해서 꼭 도움되는 이야기들만 해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CMS 증권 박상준 이사와 네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는 처음이신가요? 네, 이쪽에서 제가 처음이죠. 그러네. 그래요? 네. 오. 야. 저번에 오신 것 같았는데. 그걸 28층에서 했었네요. 아. 맞아요. 기억나요. 어. 네. 네. 아니 우리 앞서서 네. 깻잎 논쟁, 네. 미국판 깻잎 논쟁 했었는데 네. 실제로 겪으셨어요? 그걸? 네,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올해. 최근에요?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아기가 이제 어려가지고 네. 같이 비즈니스석을 탔어요. 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석에서 탔는데 바꿔달라고. 똑같은 이유예요. 이코노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요. 이코노미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비즈니스 내에서. 비즈니스 내에서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살짝 고민했는데 예. 우리도 나름대로 그 좌석을 고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기가 울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바꿔달라고 해서 안 바꿔줬거든요. 네. 아니 근데 아기가 있으시니까 이사님도 그쪽도 이제 애랑 같이 앉고 싶다고. 그런 똑같은 이유였어요. 비슷한. 근데 좌석은 좀 배치가 달랐지 그거랑. 네. 근데 안 바꿔줬는데 한 7시간 동안은 완전 어색.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게 안 바꿔줬더니 15분 동안 불평을 했대요. 이분들은 불평하진 않았는데 네. 약간 이제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네. 근데 더 어색한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리조트에 갔는데 만났어요. 아니 그 많은 리조트에 같은 리조트에 묵는 거야. 하필이면 그래서 어색함을 즐긴 여행이었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거 되게 난감하긴 한데 네. 안 바꿔줘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혼자 있었다고 하면은 더 네. 심플한데 누구랑 일행 같이 있고 뭐 애기도 있고 이러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아기 있는 사람한테 또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네. 그것도 실례지 사실. 그렇죠. 이쪽도 아니 그니까. 아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예. 듣고 오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 뭐야? 어색함을 즐겼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된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뭐가 잘 팔렸을까? 네. 와. 사실 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오늘이 이제 사이버 먼데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오늘까지 끝나고 이번 주 내로 뭐가 많이 팔렸다 뭐 이제 수치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네. 사실 주말 사이에 조금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뭐 이제 분위기상 이게 분위기가 사실 되게 안 좋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직 결과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런 요 소비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소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죠. 뭐 홈디포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도 있고 못 나온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4분기 안 좋을 것 같아. 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활용 정정으로 10월 달에 소매 판매가 7개월 만에 반락 딱 하면서 와 진짜 이제 경기 침체 오나?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네. 4분기는 진짜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예. 했는데 지금 지난주는 보면은 이제 로스랑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발표를 했는데요. 로스는 일단은 실적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로스가 저기 뭐 홈디포랑 비슷한 기업이잖아요. 네. 이제 그 DIY 집에서 이제 뭐 망치라든지 못이라든지 이런 연장 같은 것들 파는 데인데 홈디포는 또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로스가 홈디포 대비해서 이제 배열되어 있는 상품이라든지 구성이 조금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홈디포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했거든요. DIY 작품 중에 비싼 건 또 잘 안 팔린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아마 그런 영향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실적은 안 좋게 나왔고 올 한 해도 조금 안 좋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바이가 이제 전자제품 같은 데 많이 파는 데잖아요. 근데 네. 거기도 역시나 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전망은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올해 이제 그 헐리데이 시즌 이제 그 매출 증가세에 대해서 이제 13.5%로 2021년도에 급속하게 이제 증가를 했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가세가. 네. 근데 역시나 그 매출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할 것으로 전미소매협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한 9,666억 달러 정도 올해는 소비될 것이다. 예. 네. 그러면 역대 최고치인데 뭐 그렇게 걱정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 오늘 오후에 나온 거 보니까 영국도 이제 소매 판매 그 홀리데이 시즌에 소매 판매 좀 증가한 걸로 나오기는 하던데 네. 미국도 증가는 증가인데 이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예. 이 본격적으로 이제 홀리데이 시즌에 쇼핑을 언제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쇼핑하는 거는 11월 달 들어서 하죠. 11월 달도 조금 이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지난주에 이제 그 땡스기빙이었으니까 11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11월 달 들어서부터 이제 뭐 프로모션도 하고 이제 쇼핑을 하는데 이게 팬데믹 기간에 들어와 가지고 10월부터 쇼핑을 하는 게 좀 땡겨졌어요. 근데 팬데믹 겪은 이제 그 원인이 제일 큰데 뭐 이제 11월 달 들어서 막상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이제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막 저기 막 산타 할아버지한테 쓰잖아요. 이거 받고 싶어요. 보고 이거 준비해야지. 미루다가 11월 달에 준비 딱 하려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게 왜 발생했냐면 공급망 이슈가 팬데믹 때 좀 컸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부족한 이런 상황들이 조금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일찍 쇼핑을 시작을 한 게 2021년도에 이제 상당히 많이 높아졌었고요. 네. 그게 점점 더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사실 공급망 이슈나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1월 말로 이제 점점 과거처럼 홀리데이 시즌이 돼서야 쇼핑을 하는 것들이 점점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10월 달에 소매 판매가 진짜 안 좋았냐 뭐 갑론을박이 많지만 뭐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봐야겠죠.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번에는 무슨 딜이 있을까? 뭐가 세일하지? 뭐 사지? 막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목록도 만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11월 달에 딱 몰려서 이제 소비가 일어났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는 그게 10월, 11월, 12월로 이렇게 쫙 나눠지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약간의 상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분수령이라고 하면은 네. 오늘 밤이 되겠죠. 사이버 먼데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사이버 네. 먼데이 온라인 세일이 제일 피크를 찍고 이제 내일부터는 쭉 내려오는 그런 시즌인데 예. 이번에도 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세일하고 그럴 때 뭐 살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사놓고 애들 거 사야죠.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게 비중이 답변한 게 설문조사 한 60% 넘으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땡겨놓는 좀 그런 시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쇼핑, 그러니까 홀리데이 시즌의 쇼핑은 오늘까지가 제일 피크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게으르게 뭐 안 하다가 크리스마스 돼가지고 사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는 비중으로 치면은 이제 올해 지금 이번 주가 분수령을 내리고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4분기 매출에 대해서 이번에 홀리데이 시즌에 뭐가 많이 팔렸고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가 예.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역대 최고치라고 물론 성장률이라는 건 좀 줄어들었지만 네.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사님께서 보시는 지금의 이 소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소비, 이 돈들 네. 이거 뭐라고 보세요? 요인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그 뭐 먹고 살만하다. 아직까지? 그렇게 봐야겠죠. 어. 고용도 그렇게까지 뭐 침체되는 것도 아니고 예. 저축률도 뭐 아직 감소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뭐 마이너스로 간 것도 아니고 하다 예. 보니까 근데 요번에 할부 우리나라로 치면 할부로 구매를 하는 게 네. 47%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NPL. 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힘들어서일 수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저희도 뭐 그게 뭐 계속 밀리다 보니까 할부를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뭐 그냥 계획적으로 좀 이제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수치적으로는 할부를 하는 게 한 47%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수치들에는 조금 집중할 필요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뉴스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어떻게 좀 됐냐. 사실 과거에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생각해 보면 막 문 부셔지고 막 그 보안체 부셔지고 막 잡고 싸우고 이런 맞아요, 게 맞아요. 있어야 네. 돼요. 네. 근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없죠. 팬데믹 때문에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 이후로 온라인으로 매출이 쫙 가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조용한 블랙 프라이데이가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온라인 매출이 98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대요. 사이버 먼데이까지 집계를 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주말 사이로 보면 3일이죠. 네. 3일 동안 이게 원화로 한 12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인터넷 기록만으로도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한 거고요. 7.5%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은 1%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증가는 증가지만 증가하기도 했네요. 그렇죠. 하기는 했어요. 일단은. 신기하다. 근데 이제 온라인 쪽으로 완전히 대세는 좀 잡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올해에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뭐 소비가 많이 이제 뭐 수익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거의 피크를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완화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담도 조금 감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사이버 먼데이까지 짚게 되고 이번 주에 나오는 걸 한번 봐야겠지만 그래서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도 조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53억 달러 아까 이제 98억 달러가 이제 온라인에서 매출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58억 달러 정도가 SNS 상에서 구입해냈대요. 그래서 예상하는 거는 충동 구매가 좀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NS 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 인스타에서 같은 데잖아요. 보고 사버리는 거예요. 네. 혹시 그런 인스타에서 사보셨어요? 되게 아니 쉬워요. 저는 그래요? 네, 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 네이버페이랑 연결돼 다 연결돼 가지고 있잖아요. 가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아. 저도 많이 사요. 뭐 보다가 인스타 보다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5분 내에 구입이 5분이 뭐야 한 2분 내에 구입이 가능하니까. 아니 필요한 것 같은데라는 네. 생각은 5초 만에 이루어집니다. 아 그렇죠. 난 이건 필요해. 그 내가 이러면서. 생각을 했나 모르게 지나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런 소비가 네. SNS는 사실은 계획적인 소비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아 물론 내가 비누를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사실 그냥 이제 스크롤링 하다가 그쵸. 이제 예. 충동적으로 사는 게 많아서 이번에 98억 중에 53억이니까 이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SNS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네, 그거랑 두 번째는 충동 구매가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밌게도. TV 사러 갔다가 네. 혼수용품 다 사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그것도 소파랑 뭐랑 막 다 사고. 저런 것도 하잖아요. 그 온라인 저기 뭐 호스트가 나와가지고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할부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제 그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에서는 이게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예민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건 과거에는 맞겠네요. 그쵸, 비싼데 그냥 한 번에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예민해져가지고 나눠서 구입을 한다라고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타겟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야기했어요. 타겟 CEO도 이번에 실적 잘 나온 데도 불구하고 4분기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소비자들이 가격에 되게 예민해졌다. 네, 그래가지고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아예 밀어버리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세일을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경향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소비 패턴이라든지 소비자들의 경향이 변한 거는 맞는데 어떤 게 변했는가 요거는 결과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요번에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팔린 것을 봤더니 전자제품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팔린 거는 결국 세일 그 할인율이 높은 거거든요. 네. 전자제품이 이럴 때 할인율이 제일 높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워치라든지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팔렸고 그 다음이 장난감. 장난감 중에 이번에 바비가 많이 팔렸대요. 마텔. 역시 바비. 지금 저번에 저 마텔이랑 네. 마텔이랑 또 저기 경쟁자랑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마텔이 지금 뭐 이제 부채라든지 이런 것도 잘 정리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요번에 바비 영화 하나로 아주 다시 살아날 것 같은. 영화는 여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인기가 있나 봐요. 그게 오펜하이머랑- 박스오피스 아직도 1위예요. 그래요? 그게 1위, 닌텐도 그 슈퍼 마리오가 2위, 그 다음이 3위가 그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네, 마블스는 저기 26위 정도 같습니다. 더 마블스. 아. 네, 근데 이제 그리고 3위가 게임 많이 팔려가지고 요번에 소니도 아주 스파이더맨 예.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 그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판매량이 좀 둔화된 것들은 집 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안 팔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향을 좀 보였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사이버 먼데이를 기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와중에 이제 그 실적 발표하면서 이야기한 거라든지 이런 거 토대로 어떤 것이 잘 팔렸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츠용품인데 그 딕스 스포팅 굿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데가 있나? 체육사. 우리나라로 치면 체육사. 체육사. 야. 체육사의 너무 옛날 큰 아니에요? 버전의 체육사.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네, 모든 그래서 또 이제 나이가 나오고 거기 들어가면 사장님 꼭 짜장면 드시고 계셨어요. 맞아. 이 모든 브랜드들을 파는 마트, 우리나라 뭐 이마트처럼 이런 큰 데인데 다 스포츠용품만 파는 그렇죠. 이런 데인데 이 딕스 스포팅 굿즈가 2분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안 팔린다. 이미 소비자가 너무 안 좋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미 소비재가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잘 팔렸어요? 했더니 스니커즈랑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의류, 스포츠 의류 같은 것들이 많이 팔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올해도 올해 한 해 실적 전망치를 올렸어요. 그래서 되게 괜찮게 보고 있구나라는 게 있고 뭐 웨드붓이나 이런 데에서 올해 홀리데이 뭐가 많이 팔릴 것 같은지 조사한 것들을 보면은 스포츠 의류가 거기에 꼭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포츠 의류는 그래도 좀 잘 팔리지 않겠느냐 4분기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딕스
스포팅 굿즈가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개학 시즌하고 겹쳐서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안 좋다가 반등을 했다는 거에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하나가 또 화장품인데 네. 화장품은 제가 과거에도 이제 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에스티로더나 이런 데들 화장품 업체들이 요새 안 좋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 화장품 시장은 유독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티로더도 실적 우리 다 안 좋은데 미국만은 되게 좋았어요.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게 타겟, 메이시스 그 다음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마다 줄줄이 이야기하는 게 미국의 뷰티 시장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미국의 뷰티 시장이 되게 좋고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홀리데이 시즌에 선물 뭐 받고 싶어요? 이런 설문조사를 이제 4년 연속 한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네. 한번 보시면요. 1위는 부동의 1위는 기프트 카드. 현금이 짱이죠. 기프트 카드는 부동의 1인데 그 네. 밑으로 쭉 내려가서 다 비등비등합니다. 비슷비슷해요 매년. 근데 여기서 바뀐 게 한 6번째 중간 후반에 보면 퍼스널 케어랑 뷰티 요게 있잖아요. 네. 요 품목이 지난해에는 20%인데 25%로 증가를 했어요. 확 올랐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확실히 있다. 그리고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미국은 좀 이렇게 화장을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많이- 좀 하지 않을까. 근데 많이 뭐 하죠. 과하게 할지 그런 것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각 그리고 군마다 뭐- 이게 또 화장법이 그렇죠. 좀 그렇죠. 다르고 선크림 해가지고. 같은 건 거의 필수로 하고 다녀야 되니까 햇빛이 그쵸, 너무 그쵸. 너무 쨍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네. 상당 기간 동안의 나이까지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그렇게 화장을 많이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제가 몰랐던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화장을 수수하게 하신다 이러는데 알고 보면 되게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투명 화장법.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화장을 많이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요번 헐리데이 시즌에 예. 11월부터 해가지고 프로모션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 화장품 같은 경우가 이제 프로모션 많이 하니까 프로모션을 얼마나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번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늠이 되는데요.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보시면 브랜드별로의 이제 프로모션 이제 네. 비중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높다라는 얘기고요. 초록색은 낮다라는 얘기고 노란색은 플랫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똑같다. 근데 보시면 다른 브랜드들은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부분 높아요. 프로모션이. 그러네요. 더 강하게 프로모션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맨 앞에 있는 엘프 뷰티만 프로모션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좀 있다라는 것을 표명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엘프 뷰티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일을 할 때 그냥 저희 30% 세일하니까요 무조건 와가지고 30% 그런 게 아니라 뭐 허들 같은 거 있잖아요. 꼭 네. $35 이상 사면은 뭐 30% 세일 아니면 뭐 $35 이상 사면 뭐 바이 원 겟 원 막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스타벅스 가면 그 보고, 보고 예. 쿠폰 같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데 엘프 뷰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허들이 $30였어요. 그러니까 $30만 사면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올해는 $35로 허들을 올렸고요. 예. 그리고 세일도 작년에는 40%인데 올해는 30%. 저 그래서 어렸을 LPT 가. 때도 네.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제네시스가 처음 나왔었어요. 제가 미국에 네. 있었을 때. 근데 제네시스를 사면 자동차. 네. 제네시스를 사면 소나타를 준다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 맞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소나타 사면 우리나라식으로 액센트 있잖아요. 그거 네. 준다는 준다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근데 네. 차를 그렇게 2대 받아서 뭐예요? 나는 그게 조금 더 궁금한데.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진짜 몇 번씩 보고 그랬었는데. 그 현대 전략이었죠. 예, 맞아요. 아주 잘 그때는 이용하게. 그랬고 요즘엔 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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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요즘엔 좀 안 많이 바뀌긴 요즘엔 했죠.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다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시장 점유율 먹고 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이제 스포츠용품이랑 이제 말씀드렸는데 스포츠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나이키랑 룰루레몬 같은 거 당연히 올 시즌에 많이 팔릴 건데 룰루레몬은 주가가 좀 계속 좋았고요. 네. 나이키는 올해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엘프 뷰티라고 하는 게 ELF에 점이 붙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아이, 립스, 페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얼굴 메이크업 위주의 MZ들 위주로 팔리는 기업이에요. 어. 근데 이게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네. 이게 주가가 2년 주가 보면은 계속 이제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와. 근데 그 이후로 최근에 조정받은 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좀 주가가 떨어진 거는 10월 판매 조금 둔화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거는 학자금 대출 상환 때문이에요.
아, 그럼 화장품을 덜 살 것 같다는 그쵸. 거예요? 이게 왜냐면 MZ 세대들 위주로 조금 팔리던 제품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다시 시작되면 MZ 세대들이 이제 안 사는 거 아니야? 요게 이제 우려가 작용을 했는데요.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네. 지금 4분기 지금 헐리데이 시즌에도 화장품은 되게 좋고 3분기에도 되게 좋았고 4분기에도 좋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영향은 아직 확인은 안 됐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이제 확인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요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올해 네.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요인이 요거는 조금 다시 있지 않나. 그래서 오. 요거는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일본 화장품 기업도 요번에 그 광군제, 중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헐리데이 시즌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야기 한다고 하면 중국은 이제 광군제잖아요. 네. 11월 11일 날. 그때 탑 10으로 막 순위 같은 거 나오거든요. 뭐가 예. 많이 팔렸나? 거기에 화장품 업체 중에 일본 업체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오염수 요거 때 불매 운동 시작하면서 그래서 지금 화장품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티로더도 마찬가지고 매출 비중이 뭐 중국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중국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중국 소비자들이. 에스티로더는 중국인들이 어디서 많이 사냐면 여행 갈 때 네. 이제 뭐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는데 그런 영향, 여행 많이 안 가고 여행도 이제 체험 위주로 많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해서 에스티로더는 완전 주가 깨졌고 그리고 시쉐이도나 뭐 이런 기업들은 지금 오염수라든지 이런 불매 운동 나오면서 시쉐이도는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중국 매출이 한 10% 감소할 것 같아요. 주가 한 14% 그냥 팍 더 빠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글로벌리하게 영업을 하는 화장품 업체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시쉐이도나 뭐 일본의 뭐 몇 개의 기업들이 빠졌는데 그럼 그러한 수혜를 받는 뭐 한국 기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제 한국 기업보다는 예. 그 탑 10 안에 중국 기업이랑 미국, 프랑스 이런 데가 다 들어갔는데 되게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1위에 프로야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들어갔어요. 중국 기업.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불매 운동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쓰는 기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랬기 때문에 이게 과거처럼 불매 운동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되겠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조금 이제 트렌드가 본인들의- 완전히 바뀌었다. 그쵸. 가성비 제품들 프로야라든지 이렇게 하는 본인의 자국의 가성비 제품들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소비하는 게 바뀌어가지고 당분간 이런 기업들은 좋지 않은데 엘프뷰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한 80% 이상이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80% 이상이 미국에서만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것만 있어요. 브러쉬나 올리브영 가면은 브러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뭐 그 메이저 제품 브러쉬가 아니라 이제 립스틱, 뭐 이제 뭐 제가 이름 아이크림 뭐 그죠? 네, 마스카라 뭐 이런 거, 뭐 이런 눈썹 거, 다듬 그런 제품들인데 그런 네. 제품들은 한국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매 기업들 소비 이런 기업 얘기하면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절도 관련된 건데요. 야, 이게 진짜 너무 심해졌던데요. 네, 요번에 타겟은 실적 발표에서 9개 지점 요거 때문에 문 닫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3분기에 그 여기 진열장 네. 잠가 놓고. 근데 보통 진열장 잠가 놓는 거는 일본의 뭐 돈키호테 이런 데 가도 잠가 놓은 거 있는데 명품 같은 거 잠가 그렇죠. 놓거든요. 근데 요 사진에서 한번 보시면 잠가 놓은 게 콜게이트예요. 그냥 치약이에요, 치약. 이런 것도 잠가 놓은 거예요. 치약을 근데 잠가 이거 놓아요. 잠가 놓는다고 치약은 했을 잠가 때 놓아야죠. 예. 잠가 놓는다 해서 고객이 야 이거 그거 잠가 놓으면은 딴 데 가서 사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한 3분의 1. 나머지 한 3분의 1은 그럼 온라인에서 사지. 내가 그 장가 있는데 부르고 못해.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효과 있었어? 고객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네. 그랬더니 예전에는 고객들이 와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오픈되어 있는데 재고가 없었대. 다 훔쳐가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적어도 재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에 기여는 하더라. 그래서 황당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거 뭐 절도 뭐 얼마나 해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조직적으로 막 훔쳐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번에 그 미국에서 그 로버트 대리라고 하는 분이 체포됐어요. 이분이 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런 분은.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 사람이 뭐냐면 플로리다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번에 조직이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진 건데 2016년부터 절도를 해가지고 절도에서 획득한 물건을 이베이에서 리셀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30억 원 정도를 벌었대요. 차익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법이 뭐냐면 이분이 마약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마약 재활센터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수수료 주고 가서 훔쳐와라. 혹시 그런 영상 보셨어요? 훔치는 영상? 막 이번에 딕스 스포팅 굿즈에서 공개했는데
대낮이에요. 그냥 한 5-6명 가가지고 옷을 막 들고 와요. 들고 나가. 직원들도 제재를 못해요. 막 총 있을 수도 있고 마약했을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냥 내보내는데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리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목사님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마약 재활센터에서 아. 일하는 목사님 뭐 이름만 목사였을 수도 있지만 네. 어찌됐든 수수료로 하루에 지급한 게 5천에서 10,000달러래요. 근데 그게 이분이 주로 했던 품목은 홈디포거든요. 홈디포에서 공구랑 나사 이런 거 훔쳐와서 하루에 5,000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엄청나게 훔쳤길래. 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 마약하고도 관련이 있다. 결국에 마약해서 재활센터에 오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 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마약을 살려 했든 뭐 했든 간에 결국엔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회 곳곳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요번에 이제 미중 무역 정상회담 할 때 펜타닐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요런 데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 그 조직 절도에 대해서 마약 범죄랑 똑같이 지금 미국에서는 취급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런 것들이 소매 기업들한테 있어서는 당분간은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진짜 소매 판매가 줄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네. 거고 대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워낙 그 절도가 많아갖고 실적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 알겠습니다. 절도는 저도 이제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와 이거는 그냥 아예 건들지도 않고 사실 저게 경찰이 있는데 네. 그냥 일단은 훔치게 일단 놔두고 네. 뭐 뒤를 따라가든지 약간의 좀 대응이 그렇죠.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봤자 이런 수뇌부를 잡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 수사하듯이 하겠죠. 이제 음. 잠복 수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참 그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또 아니 근데 정리를 저는 해주셨네요. 미국의 화장품 산업이 그렇게 좋다는 음. 이야기가 참 많이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화장품 본인 자국의 기업 걸 사고 네. 미국도 자국 기업 걸 좀 사는 것 같고. 근데 ELF도 예. 만드는 거 뭐 한국 콜만 이런 데서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그걸 모르겠네. 보긴 해야겠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초창기 때 네. ELF가 이제 젊은 10대들을 좀 네. 겨냥해서 타겟해서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인플루엔서들을 많이 써서 내가 이걸 하게 되면 10대들은 그걸 많이 추종하니까 네, 그런 마케팅을 많이 전략을 했다 초창기 때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이거 봐야죠. 1월 13일에 예정된 대만의 대선 이게 또 미궁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이게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될지 1월 13일까지도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빠졌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대만 야권 단일화에 성공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야권 단일화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4파전이었었거든요. 요 밑에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이분이 지금 정권입니다. 네. 근데 요분이 이제 반중 노선을 굳이 나누자고 하면 이제 반중 대만의 지지를 선언을 하니까 독립을 지지하니까 그리고 요 민중당 국민당 무소속 요렇게 세 개가 친중 노선으로 분류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친중 노선에서 3명이나 나와 버리니까 그리고 지지율도 민진당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푸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요 무소속의 고타이밍이 폭스콘의 회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폭스콘의 세무조사 들어간 게 바로 요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마 이번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뭐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국민당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우이 후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권 단일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요 최근 지지율로 보시면 민진당은 지지율이 30%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당이랑 민중당이랑 둘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50% 넘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굉장히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만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보면은 16일 날 민중당에서 국민당하고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전으로 좀 돌아가면 고타이밍 후보가 이제 선거 그 출마 확정이 된 게 15일이에요. 예. 그리고 2일 날 그 후보 지지자들의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30만 표 이상 최소한 해야 됐었는데 15일 날 딱 가보니까 90만 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중당이랑 국민당은 한 3주 정도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계속 안 되고 있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딱 근데 그 타이밍 90만 표가 3배나?
그러니까 16일 날 바로 그냥 단일화 선언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게 단일화 선언하고요. 18일 날 이게 어떤 후보가 선출을 할지. 왜냐면 둘이 단일화는 했어도 연정은 성립을 했어도 누가 후보로 나갈 건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18일 날 발표였는데 토요일이었거든요. 18일 날 이게 깨졌어요. 근데 왜냐하면 어떤 형식으로 후보를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지율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지율하고 이제 전문가에서 막상 딱 해봤더니 아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3대 3이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민당이 더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단일화는 했지만 선거 후보는 내가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야 이거 설문조사 한 거 오차 범위를 이제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하자. 어찌 들어보면 합리적이잖아요. 네. 근데 1.5%로 하면 3대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로 하자. 그러면 6%니까 굉장히 괴리가 큰데 그럼 국민당이 이겨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민중당 커원조 후보는 그러면은 그냥 나는 민중당의 편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4일이 지난주 금요일이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그래도 좀 내심 기대는 한 거예요. 그래도 24일까지는 어떻게 좀 얘기하지 않겠어?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사이에 국민당하고 민중당에서 무소속 고타이밍 후보한테 자꾸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아까 그 하트가 러브콜입니까? 그렇죠. 러브콜을 한 거죠. 그래서 민중당에서 처음에 바로 19일 날 고타이밍 후보 만나가지고 1시간 회동하면서 예. 이게 좀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고타이밍 후보는 그 당시 한 10% 정도 됐거든요.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둘이 합쳐도 어느 정도 싸워볼 만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민중당은 이게 지금 국민당, 민중당, 민진당 이렇게 있잖아요. 민중당이 제일 돈이 없는 쪽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뒷배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고타이밍 후보는 대만의 5대 부장과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뒷배를 조금 얻고. 뒷배로.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1위로 줄 것이다. 비례대표 1번 줄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거의 성사될 것처럼 나왔고 커원조 후보는 우리는 오랜 친구였는데 지금 뭔 소리냐. 막 이런 이야기도 my 하고. friend. 근데 갑자기 이제 국민당에서 그 허우유이가 이분이 그 경찰총장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고타이밍 아버님이 경찰이셨는데 우리 경찰 가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고타이밍 후보의 몸값이 막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24일 날 제가 봤을 때 깨진 거는 지지율 최종 지지율이 나왔는데 최근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초록색이 민진당 반중 그분이 지지율 제일 높았던 거. 네네. 그리고 파란색이 국민당이에요. 예. 근데 지지율이 8월 달까지만 해도 별거 없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딱 가보니까 지지율이 거의 라이칭도 제 1위를 달리고 있던 데까지 거의 끌어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허우유 후보도 국민당 후보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꼭 연정을 이제 해야지 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주에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세금을 생각보다 벌금을 많이 안 매겼어요. 이게 세무조사를 한다 했는데 벌금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빨리 나오기도 했네요. 네, 빨리 나오기도 했고 벌금도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종의 어떤 딜이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 있는데 왜냐하면 고타이밍 후보가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3파전이 됐어요. 저기 혹시 저 녹색이 반중 정당이죠? 그렇죠. 근데 저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요. 8월 달에 보게 되면은 친중은 이렇게 올라가고 녹색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8월 달 무슨 뭐 이슈가 있었나요? 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제 이슈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닌 것 같고 예. 막판에 예. 지지율을 끌어올린 거에 대해서는 무슨 이제 그 야권 단일화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냐 하지 않았는데 글쎄요 이제 깨졌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3파전의 현황에서 보면은 국민당이 좀 해볼 만한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이제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네요. 누군가도 단일화를 해가지고 한 명이 좀 압도적으로 높으면 저쪽이 되겠구나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싫은 게 사실 이제 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거고 불확실성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꾸 중국의 대만 침공설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네. 자꾸 지금 민진당에서 자꾸 막 우리 독립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온 건데 네. 지금 만약에 내년에서 친중 노선이 지고 또 이제 반중 노선이 된다고 하면 예. 그런 것도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어. 근데 만약에 좀 미안하지만 친중 노선이 되면은 그런 거는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타이밍은 그러면 안 나오는 겁니까? 네, 안 나오기로 했어요. 네, 세금 조금 이제 벌금 조금 받고 네, 야, 다시 사업에 네. 매진하기로. 내년 다음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 시도인데 이게. 네. 그때 또 세금 맞겠지요. 네, 그땐 또 모르죠. 빈털털이 되겠지. 그땐 또 모르죠. 국민당에서 이제 후보로 해줄지 후보 등록 해줄지. 두세 번 막아주면 네. 빈털털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게 대만, 제가 살다 대만 대선을 이렇게 진지하게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또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느냐에 대만 따라서 입장에서는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사실. 그렇죠. 사실 근데 우리 입장도 딜레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대만에서 생산하는 그 수많은 그러니까 제조하는 그 수많은 반도체들에 네. 대해서 그렇죠.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은 무슨 그렇죠. 또 대응을 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것이냐. 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되게 난감할 수밖에 없는 대선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알겠습니다. 참, 진짜. 와. 자, 그다음에 다음 뭐 할 수 근데 있을까요? 뭐 시간이 이게 시간이 예. 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아. 미중 정상회담 에필로그 정도.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그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리고 대만 그 선거 관련돼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 그거는 그냥 증시의 반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 이렇게 두 개 놓고 보면은 네. 홍콩 증시를 보면 외국인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거기에 그냥 대번에 나오거든요. 네. 미중 정상회담 전날 홍콩 뭐 항생이라든지 항생테크 확 튀었다가 미중 정상회담 결과 나오는 날 쭉 빠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대만 선거 나온 날 항생테크가 아무 이유 없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만 선거에 이게 그 연합이 안 되는 게 깨진 게 결국에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의 확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생테크가 그날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좀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그럼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의 생각을 해석해 보건데 이게 친중 정권이 되거나 아니면 친미 정권이 되건 상관없이 불확실성 그쵸. 해소를 가장 크게 긍정적인 걸로 본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항생테크가 그날 뭐 크게 조정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1점 몇 프로 2% 가까이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날 뭐 대중화권의 어떤 이슈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생테크나 항생의 흐름을 보면 중국 시장을 외국인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근에는 좀 그렇게 판가름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지금 증시에 영향을 바로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백악관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백악관에서 그냥 흘리듯이 나와가지고 이런 희망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2021년도에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그 관공서라든지 국가기관에 주차하는 게 금지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밀, 주차장에서 어떤 기밀이 유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안 된다. 주차장에서 어떤 막 기밀 붙어 있었습니다. 막 네. 출입 금지. 근데 그게 이제 하나둘씩 떼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관측돼가지고 뉴스가 막 X에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화해 제스처를 지금 먼저 보내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이제 화답을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또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그 리스크가 또 하나가 있어요. SMIC 요번에 이제 스마트폰 그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 나오면서 네. 거기에 7나노미터급을 만든 게 SMIC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SMIC에서 이번에 만들었어도 대량 생산 절대 안 되고 그 노광장비 그 EUV도 없는 DUV로 막 몇 번 찍어내고 그거 그냥 만들 수는 있는데 대량 생산 절대 못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SMIC에서 재고를 다 확보를 해놨다. 그리고 심지어는 EUV도 재고 확보해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5나노미터급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뭐 SMIC에서 당연히 그럼요 막 이렇게 뭐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러다가 만약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5나노미터급이 갑자기 또 나온다든지 네. 뭐 7나노미터급이 대량 생산으로 막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마 미국에서는 별도로 지금 미중 정상회담 뭐 이제 관계 정상화와 별도로 제재는 또 한 번 이제 강화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사실 엔비디아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타격 많잖아요. 네. 지금 지난주에 주가 빠진 것도 이제 그쵸. 중국에 더 저상을 뭐 이제 하는 게 딜리버리가 좀 늦어질 것 같다는 네.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만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도체 이런 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저희가 내년 1월 13일까지 대만의 대선은 그래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이게 근데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 정치라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친중이 됐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아니면 친미가 됐다. 이게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일단 내용 팔로우만 하는 거가 그쵸. 가장 최선일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친중 노선이 되면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지만 또 네. 모르죠. 그때 가서 친중 노선이 되면 미국이 갑자기 그쵸. 이거 이거 안 되는데 네, 할 수도 너희 있고. 뭐 하려고 막 이럴 수 네. 있어서 자 이거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으면 안 돼요? 조금 더? 안 됩니까? 원래 사실 이제 주 뭐랄까요? 저희 근데 이게 이사님이 네, 요거를 또 너무 짧게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해요. 다음 아, 시간에 요거를 또 한번 할까요? 그래요? 예. 네, 그때까지도 유효한 이슈이기도 하고. 예,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말이 돼서 사실 뭐 홍콩과 중국 증시를 좀 봤을 때 네. 연말 동안이나 뭐 글로벌적으로 좀 보셨을 때 뭐 어떤 이벤트들이 조금 글로벌 증시에 또는 뭐 경제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번 주에만 해도 PMI 지표 발표가 음. 있는데 사실 뭐 매달 발표하는 PMI 지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달에 그 리오프닝 이후로 PMI 지표가 그래도 뭐 조금씩 그 월별로 보면 매달 계속 올라오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에 그게 갑자기 5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뭐 계절적인 원인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이번 달에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하긴 해요. 이게 내일하고 금요일 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은 공식 PMI, 금요일은 이제 차이신 PMI 이렇게 나올 건데 그거가 이제 단기간으로는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중국은 사실 큰 회의나 이런 것들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 뭐 그런 큰 거는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번 주 후반에 PC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OMC가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소비 결과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좀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계시는지 희망적으로야 당연히 이제 산타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보고 있고 지금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 주에 소비 결과에 따라서 조금 그 변곡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소비가 많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꺾이지는 않겠지만 이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을 때는 좀 시장에 자신감을 좀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결과는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번 주에 마지막 남은 사이버 먼데이 네. 마지막 한번 좀 끌어올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진짜 대만 대선을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그죠.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아까 그 하트가 도대체 뭘까? 그거 제가 그렸습니다. 이거 그 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이 반도체 그 전 세계 반도체 전쟁과 또 중심에 있는 게 대만이기 때문에 대만의 대선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CMS증권 박상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